국민대는 좀 입시가 좀 간단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저는 좀 짧게 아주 간단하게 어머님들한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제 B1 국어반 담임 맡고 있는 윤재옥 선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대학교를 지금 설명을 할 건데요. 페이지로는 지금 15페이지부터가 이제 국민대예요, 어머니. 거기 한번 좀 펴주세요. 국민대학교. 자, 국민대학교는 뭐 미대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대 중심으로 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 체대라든가 다른 이제 예능 계열 이신 분들 계시면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대학교에서 지금 미대 쪽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면 공업 디자인이 나군에서 작년에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가군으로 이동을 했어요. 군 이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쪽 계열의 학생들 중에서 국민대학교를 가군에 쓰고 나군에도 국민대를 쓰려던 학생들이 이제 한 번밖에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한 공업 디자인이 이동하는 것에 의해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렇게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디자인은 가군에, 조속과에 해당하는 입체조형은 나군에서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회화과는 다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가군에서만 국민대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정시에서 바뀐 가장 큰 변화고요. 그런 변화 속에서 작년도에는 공업 디자인 뽑을 때 국어를 B형으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A형 학생들이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군으로 오면서 A, B형 학생들 모두 지원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런 변화 때문에 국민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A, B형의 유불리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A형 학생들, B형 학생들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게 됐죠. 그런 부분이 이제 경쟁률에 조금의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학과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실내 디자인과라고 이제 작년에는 가군에서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실내 디자인이 공간 디자인이라는 명칭으로 좀 바뀌었어요. 공간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요게 그냥 이 명칭 변화만 단순하게 생겼다라고 보면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이제 학생들은 이제 자꾸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해요. 공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게 이제 원서를 쓰실 때 이제 공간 디자인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공간 디자인을 지원해야 되는데 실내 디자인을 찾으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줄여서 공디에 지원했다 그러면 이 공업 디자인을 지원한 건지 공간 디자인을 지원한 건지 안 돼서 학생들끼리 막 얘기하다 보면 올해 뭐 공디가 많이 몰렸어. 이래 공업 디자인 쪽으로 많이 몰린 것처럼 보는데 사실 공간 디자인 지원하는 학생들도 공디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명칭 변화만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 원서 쓰실 때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입시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작년도 뽑았던 인원 그대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수시에서 각 과마다 한 명씩의 실기 특기자를 뽑았었어요. 근데 공업과, 공예과, 금속공예와 도자공예만 2명씩 뽑았고 나머지 과들은 이제 한 명씩 이제 실기 특기자를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시에서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대 디자인학부라든가 회화 또는 이제 입체조형은 모두 다 정시에서 선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어, 영어, 사회를 반영합니다. 작년에도 아마 입시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능 반영 영역은 국어, 영어, 사회만 반영을 하고요. 수학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수학 탐구를 안 하고 수학을 하셨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 지원이 안 됩니다. 그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어, 영어, 사탐을 반영을 하는데 과탐까지 해서 탐구를 반영을 하는데 33.3%씩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사탐의 비중이 동일하게 되고요. 그리고 100분위를 반영을 합니다. 콩대는 아까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근데 국민대는 100분위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성적표에 나온 100분위 합이 평균 100분위가 이제 합격자 커트라인이나 뭐 이렇게 지원자의 어떤 현황이 되겠죠. 공업 디자인이 가군으로 가면서 예상되는 건요. 작년에는 가군의 합격자가 나군의 공업 디자인에도 합격을 하게 되면 복수 합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시각 디자인하고 공업 디자인 붙었을 때는 시각 디자인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요. 근데 실내 디자인 합격하고 공업 디자인 합격하면 이제 공업 디자인 쪽으로 학생들이 가서 실내 디자인이나 의상 디자인 또는 뭐 자동차 운송하고 공디 붙었을 때도 공디로 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 가군의 추가 합격 인원들이 좀 있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추가 합격이 있다는 얘기는 합격자 커트라인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건 올해는 합격자 커트라인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작년도보다는 조금 더 성적이, 수능 성적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입시가 끝나고 수능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또 이제 그 성적을 모아서 입시 지원할 때 이제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긴 하는데 그때 이제 국민대 디자인 쪽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고 그들의 학생들의 이제 뭐 성적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원을 하다 보면 작년도보다는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올해는 이제 입시 끝나고 나면 수능 끝나고 나서 원서 쓸 때 그런 자료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긴 하는데 조금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A형과 B형 학생 중에서 공업 디자인 B형만 썼었잖아요. A형이 지원을 못했었는데 올해는 A형이 지원을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직은 뭐 이제 그럴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지 확정은 아니지만요. 아마 그런 식의 변화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해봅니다. 그것 이외에 이제 국민대의 변화는 없어요.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합격률이 좀 좋았어요.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실기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학교가 국민대라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성적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합격을 했었고 성적이 좋으면 이제 실기에 조금 변수가 있더라도 합격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게 국민대이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 그런 전통은 이어질 것 같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 좋게 맞는다면 이제 지원하실 때 경쟁률을 보시면서 하겠지만 좀 생각을 하셔서 지원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